안녕하십니까. 방문각에서 특수교육을 강의하고 있는 김남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방문각 측에서 재학생 여러분들을 위한 임용 가이드 기회를 만들어 주셔갖고 제가 이 소중한 시간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은요, 지금 재학생들 중에서는 저를 제외한 저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여타의 수업을 학원 강사분들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임용 가이드라는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바는 저 수업을 들으라고 하는 취지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바람을 담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학원 홍보다 혹은 저의 홍보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실천적으로 옮기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선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내용은 순전히 재학생들만을 위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선생님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선생님이 되지 않는데 많은 시간 그리고 많은 경제적인 비용을 지출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시험을 잘 봐서 선생님이 되는 그런 수험생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우리 교육 현장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들을 위하는 진정한 선생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특수교사가 되자라는 부분이 진정한 의미에서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특수교사가 되자라는 저희 모토를 우선적으로 지금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하나씩 시작해 볼까요? 몇 가지, 한 4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재학생들이니까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될 게 언제 시작할까라는 부분이 가장 궁금하겠죠. 왜냐 그러면 현장에 있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현장에서 이제 우리 재학생들을 보면, 네, 한 번도 공부 안 해봤거든요. 여기 나와 있죠? 한 번도 공부 안 해봤거든요. 근데 지금 시작해서 될까요? 언제 시작해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저는 공부 한 번도 안 해봤고, 공부하는 방법도 몰라요. 그 다음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특수교육 보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수험서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니까 교재들 양이 상당히 두껍고 어떤 책들은 분책을 했다 손치더라도 상당히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저보다 공부 잘하는 선배도 봤고 그런데 다 안 되던데요. 저가 공부한다고 될까요? 라는 부분이 지금 현장에서 재학생들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범주화 시켜보면 5가지 정도가 될 거고, 혹여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 중에도 저와 똑같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여러분들하고 뭐를 같이 볼 거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던졌던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궁금함을 해결해 드리고자 이 부분을 이야기하려고요. 언제 시작할 것이냐 관련해서 지금 뭐를 보고 있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2020년도 며칠 전에 전부 발표한 거지요. 결과가 중등을 마지막으로 해서 전부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각각의 학교 급별 경쟁률을 제가 간략하게 그냥 최종 경쟁률만 이야기하고 봤어요. 그랬더니 유아특수가 3.56, 초등이 4.32, 중등이 6.48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 4대 1 정도, 유아하고 초등은 4대 1, 그 다음에 중등은 6.6대 1 이 정도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결정적으로 여기 보세요. 4.3.56대 1, 4.32대 1, 6.48대 1 이렇게 보신다면 지금 공부해서 될까라는 부분을 더 의아한 점이 있겠죠. 그런데 어차피 하실 거라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3, 4학년이고 저 범위 안에 들어가서 3대 1, 4대 1, 6대 1 이 범위 안에 들어가고 싶다면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셨다면 오히려 지금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지금 해야 된다라고 봐요. 어떻게 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오류를 겪을 수도 있고 원래 비록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작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왜 지금 더 시작해야 되는지는 추후에 재수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같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다,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까 합니다. 1, 2학년은 그럼 언제 시작해요? 라고 이제 반문할 수도 있겠네요. 1, 2학년은 저 개인적인, 진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은 너무나 투자하는 시간에 비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적다. 여러분들이 1, 2학년부터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제가 심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근데 그것은 순전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심적인 불안감 때문이지 여러분들에게 효과성을 이야기하고 효율성과 효과성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더구나 특수교육 쪽은 더욱 그렇다라고 봐요. 어려운 용어들이라든지 기본적인 체계를 학교를 통해서 일정 부분 잡으신 다음에 다음부터 공부해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3, 4학년이라면요. 3, 4학년이라면 그리고 앞에서 살펴봤던 이와 같은 다섯 가지의 궁금증을 갖고 있는 학생이라면 지금 당장 right now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이보다 늦어져 버리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공부해야지만 재미도 있고 탄력도 받고 이렇게 될 건데 3학년, 4학년 지나서 졸업한다라고 생각을 해버리게 되면 혹은 3학년 말 4학년이 이제 한참 지나서 가게 되면 공부를 하는 학생들 사이에서는요, 스터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모임이라는 부분들, 끼리끼리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맞는 학생들끼리 이미 조가 전부 만들어져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모두 고려한다면 지금 3학년, 4학년, 물론 3학년, 4학년 중에서 3학년 더 빨리 시작하면 좋고요. 4학년이라도 지금 늦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제가 명백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상당히 많은 고민이 들 거예요. 첫 번째 던진 이와 같은 질문들에 대해서 그래 해보자 라는 결심이 들어섰지만 이제 직접적으로 실천에 옮기려니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라는 부분이 상당히 고민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학교는 학교 나름의 커리큘럼이라는 게 있어요. 학교 교육과정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고 학사 일정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가 모든 여러분들의 임용시험을 준비시켜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은 어려울 겁니다. 제가 감히 이야기하는데 어렵습니다. 그게 학교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학교 나름대로의 특성화라는 부분도 있고 교수님들마다의 사정이라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탓할 수는 없어요. 학교를 탓할 수는 없는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학원이라는 부분을 찾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 중에 다시 또 생겨나는 문제가 인지도 높은 강사, 우리가 흔히 일타 강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일타 강사를 찾을까? 아니면 넓은 범위를 가르쳐주는 강사 찾을까? 꼼꼼히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꼼꼼히 가르쳐주는 강사분을 찾아볼까? 작년에 적중률이 A라는 강사분이 높다라는데 그분한테 한번 들어볼까? 글쎄요. 저도 쉽게 대답은 못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생각도 들죠. 특수교육을 시작할 건데 물론 우리 특수교육 같은 경우는 교육학이라는 영역도 같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 교육학의 영역은 차치하고 특수교육학에서만 생각을 하면 한 번도 공부를 안 해봤다. 이제 특수교육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개론이잖아요. 개론. 제일 쉽게 먼저 접근해주고 있는 그 교육학 개론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제일 먼저 생각이 들 거예요. 그거에 대한 저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앞에 강사 선택과 관련된 부분 정답 없습니다. 일타 강사가 누구에게나 다 맞아떨어지고 여러분들의 학습 스타일하고 딱 맞아떨어진다 그러면 일타 강사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일타 강사를 추천해 드릴만 하지만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초이스라고 했을 때 나에게 맞는 강사가 가장 중요하다. 많이 알려져 있는 널리 이름 있는 강사는
한번 고려는 해봐야 되겠죠. 한번 고려는 해보는 게 맞습니다. 고려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번 고려는 해봐야 되겠지만 여러 사람들의 샘플 강의가 올라오잖아요. 각 학원마다 이름 있는 강사도 있을 테고 이제 얼마 경력이 얼마 되지 않는 강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강사들의 샘플 강의를 들어보고 나의 개인적인 수업 스타일하고 가장 맞는 강사를 찾아야지만 이게 중간에 강사를 선택한다라는 게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같이 수반이 돼요.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임용시험 끝나고 결과를 발표할 때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강사분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던졌던 질문,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 그러면 개론을 같이 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라는 부분이잖아요. 여러분이 대학에 입학하셨다면 저는 두말 없이 개론 보셔야 되죠 라고 이야기하셨을 건데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개론은 필요치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강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개론의 과정을 거치고 강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요. 처음부터 개론에서 배워야 될 내용을 모두 강론에, 물론 당연한 거지요. 강론의 범위가 크니까, 범주가 크니까 범위 다루고 있는 내용도 깊고, 그러니까 강론에서 전부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특수교육학 개론을 공부하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한다거나 그런 우는 범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또 이런 반문을 생길 수도 있잖아요. 저거 하나도 모르는데요. 맞습니다. 하나도 몰라도 됩니다. 하나도 몰라도 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학원의 역할이고 학원 강사분들의 일이니까 믿고요. 물론 나에게 맞는 강사를 선택을 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개론을 굳이 보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더불어서 강사 초이스가 끝났다. 개론 안 봐도 된다.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이 이거 아닙니까? 암기해야지 라는 부분. 다 암기해야 할 건데. 교육과정도 암기해야 된다고 들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도 암기해야 된다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강론의 각각의 무슨 교육이라고 이야기하는 지적장애아 교육, 학습장애아 교육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것만도 장특법에 나와 있는 거로 이야기하면 10개입니다. 그 외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과목들이 여러 과목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전부 암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암기해야 된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암기해야 될까요? 50% 암기하면 합격할까요? 70%는 어때요? 90%는 어떻고요? 제일 마지막에 90%라는 아주 매력적인 숫자가 올라와 있죠. 90%를 암기하면 임용시험 합격할 수 있을까요? 우리 전공, 유초등 전공들 이제 11월 초가 시험이 될 거고, 이제 중등 같은 경우 11월 셋째 주 정도가 되잖아요. 90% 암기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럼 이해만 해요? 아니죠. 이해만 하는 것으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오히려 1번과 2번, 1번들 중에서도 암기를 90% 하는 거하고 이해만 하는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두 개만 순수하게 표면적으로만 드러나는 것만 보면 암기 90%가 훨씬 낫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암기 90%가 이루어졌다 손치더라도 합격은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직시하셔야 될 것 같고, 세 번째 보시면 우리 4학년들한테 직접적으로 관련이 될 것 같아요. 5월달, 4월 말, 5월 초 이 부분이 우리 사범대학에 있어서는 공식적으로 현장 실습이 이루어지는 기간에 해당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 기간 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학교 여건에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배치되는 교육 현장의 여건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으나 책을 거의 손에서 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던진 질문, 이해를 토대로 한 암기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90% 정도 암기를 했다고 해서 그게 합격을 보장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전부 암기하라 그러지요. 전부 암기하고 학원 올 필요도 없지요. 교재 하나 선정해서 그것을
통으로 외우면 합격이 보장된다라는 이야기니까 굳이 학원을 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합격의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분명히 이해가 기본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본이 돼야지만 문제를 해석하고 출제자의 의도를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던 것들을 인출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합격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니까 분명한 건 이해를 토대로 한 암기가 분명히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두 번째 현장 실습 기간에 어떻게 해요? 라는 부분이죠. 얼마 남지 않았네요. 보니까 지금이 2월 중순이고 중순이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4월 달부터는 해당 학교에 미리 사전 방문을 한다든가 부장선생님이라든지 그쪽 담당자 선생님들하고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많이 만나야 될 거예요. 그때부터 이미 학습 분위기는 조금씩 흔들릴 수가 있는데 현장 실습 기간에 상당히 바쁩니다. 상당히 바쁜데 그 기간 동안에 책을 논다 라는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되죠. 많이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 있죠. 단편적인 지식 공부하는 거, 단편적인 지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법 있잖아요. 장특법 각 조항마다 하루에 한두 개씩은 충분히 암기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교육과정 정도를 한 달이라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상당히 긴 기간 동안에 효과적으로 이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추후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라든지 아니면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학습하는 외우기 위해서 별도로 떼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차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현장 실습 기간을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전략적인 접근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그러면 최근에 있어서 2차의 비중은 과거와 비교한다면 상당히 중요해졌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셨을 때 학교 교육 장면에서는 많이 못했던 지도안을 짠다든가 아니면 수업 실현을 한다든지 이런 기회들을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많이 직접적으로 지도를 받는 기회로 이용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차라는 부분은 학원이 책임을 져줄 것이고 2차라는 부분은 물론 학원도 일조를 하겠지만 2차 5월 한 달 동안의 2차 현장 실습 기간을 통해서 배운 바를 토대로 충분히 전략 준비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네 번째죠. 내가 공부를 했을 때 얼마나 합격을 보장해 줄 수 있느냐, 성공을 담보해 줄 수 있느냐 그 부분인데 학생들이 이래요. 요즘 같은 경우 얼마나 합격하기가 힘든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요. 합격하기 힘들죠. 저 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힘듭니다. 얼마나 힘드냐고요?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앞서 살펴봤던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재수를 전제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유아 3.56, 초등 4.32, 중등 6.48. 여러분들 재학생이잖아요. 이 안에 재학생 합격률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 학교 살펴보셨잖아요. 학교에서 여러분들 선배 바로 재학생인 기간 동안에 얼마를 받나. 일선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재학생들 10% 합격하면 괜찮게 합격한 것이다. 실질적으로 그렇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재수 전제하시겠네요. 재수를 전제로 많이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 재수 깔고 합니다. 이렇게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재자입니다. 한자로 재수. 그래서 참 하기 싫은 건데 또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재수는 뭔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재수? 재방송 아시죠? 재방송 시간적으로 다시 한번 되풀이해 준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들은 재수라고 이야기할 때 아마 머릿속으로 시간을 4학년이라는 기간을 지금 올해 한 번 하고 있고 내년에 한 번 더 한다라는 그런 개념은 아닐 거예요. 공부했던 개념을 다시 한 번 한다라는 개념에 지금 두 번째 개념 아닐까요? 혹은 두 번째 개념으로 생각을 못 하셨다 손치더라도 두 번째 개념이 돼야 되는 건 아닌가요? 작년에 내가 공부했고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올해 정교화하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재수지. 작년에 못했으니까 올해 한번 해볼까? 이 부분은 재수가 아니죠.
초수나 마찬가지죠. 4학년인 겁니다. 4학년의 연장이 아니라 재수를 생각을 한다 그러면 앞쪽에서 살펴봤듯이 왜 지금이어야 하는가를 여러분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있지 않습니까? 최악의 상황 고려하더라도 정교화를 위한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신이 아닌 이상 여러분들 전부 합격 못 시켜드리잖아요. 그래서 최악의 상황이란 어쩔 수 없이 원래 안 됐더라. 불행하게도 원래 안 돼서 재수를 하게 될 수도 있다. 그 상황을 고려를 한다 그러면 정교화시키는 기간으로서의 재수를 생각을 하자 이거죠. 그렇다 그러면 원래 그 기간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저는 원래 여러분이 시작을 했으면 원래 마찬가지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지요. 첫 번째, 주저하고 있으면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저하고 있다면 지금 시작해라. 그리고 지금 시작해야 되는 이유는 내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특수교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라면 주저하고 있으면 지금 시작하시고 내년까지 준비해도 올해 시작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저 입장에서는 아까 첫 번째 이야기했죠. 어떤 강사를 선택할 것인가 라는 부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맞는 강사를 선택하라라고 저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모토가 코르셋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특수교사가 돼야 된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유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당신의 코르셋을 입으십시오. 당신에게 맞는 옷을 입으라는 거지요. 그리고 나중에 비어 코르셋. 진짜 매력적이다, 그렇죠? 비어 코르셋. 특수교사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특수교사가 되십시오. 라는 말을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이 결정을 하는 시간이 길어져서는 안 됩니다. 결정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여러분들이 손해를 많이 봅니다. 특히나 지금 재학생, 제가 3학년과 4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중요한 기간인 만큼 주저하지 마시고 빨리 판단을 하셔야 돼요. 빨리 판단을 하셔갖고 결정을 하시고 실천으로 옮기셔야지만 지금 칠판을 통해서 보고 있는 코르셋이 될 수가 있습니다. 코르셋은 대한민국의 특수교사는 그간의 여러분의 노고에 충분히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보상을 해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한 20여 분 된 것 같아요. 한 20여 분 동안 우리 재학생, 각 대학에 있는 재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교수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전부 빈약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0여 분 동안 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